네, 그동안 우리 미술계에 위작 논란, 표절 시비는 있었지만 대작 논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게 사기일까요? 그냥 관행일까요? 글쎄요, 관행이라면 이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쟁점이 되는 게 뭡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네. 내가 사기냐 아니냐를 네. 따질 때 뭘로 따져야 될까요? 일단 고의죠, 고의. 사기의 고의가 있느냐. 지금 조영남 씨 얘기는 이거 미술계 관행이었으니까 나는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라는 취지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조수 고용해서 사용해서 이름 써서 판매하는 건 원래 미술계 관행이니까 이거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거고. 어허. 근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이니까 비싸게 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내신 무명화가 보여준 줄 분이 알았으면. 90%를 그리고 조영남 씨가 사인만 해서 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럼 그거를 소비자가 사겠어요. 그 비싼 값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쟁점은 이제 관행이냐 관행이지 않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예. 이제 고의를 판단할 때 사실 지금 조영남 씨가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90%를 그려와도 내가 마지막에 결국 마무리를 했고 아이디어를 줬다라는 취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판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해적선하고 예. 해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맡겼어요. 어허. 거의 유사하죠. 예.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저작권자가 누구냐 논쟁이 붙었었거든요. 어허. 그때 누구였냐면 그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린 사람이었군요. 그러면 여기서 그린 사람의 작품을 다른 사람의 작품을 내 이름을 써서 팔았다면 그거는 관행이어도 사기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사기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행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술계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밑그림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대신 그리고 나머지 90% 그림을 내가 그린 거면 이거는 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90%를 남이 그리고 내가 10% 그린 건 그런 관행은 없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미술계도 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예. 확실한 건 조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모든 미술 장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앤디 워홀 설치 미술. 작품이나 설치 미술이나 팝아트 장르, 그러니까 예. 소위 판화와 유사한 그렇죠. 장르죠. 그런 장르에서 보통 허용이 되는 건데 과연 조영남 씨의 작품을 그런 그 팝아트나 뭐 현대미술 쪽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수를 써서 같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현장에서 같이 해야죠. 여기는 사진 찍어서 보내서 그려달라고 해서 택배로 받은 거잖아요. 예. 이거를 조수라고 할 수 있나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미술계에서도 조수가 인정된다는 게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조영남 씨의 작품 만드는 형태는 예. 이거를 과연 관행이라고 하는 조수 고용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술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영남 씨가 어제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 그러니까 구매자들 저희 그림 자신의 그림을 사주신 분들이 환불 요청하면 환불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환불해주면 사기죄는 성립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불해주면 말 그대로 형사에서 합의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일단 사기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제가 인정된다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인정이 되면 어차피 피해자들이죠. 소비자들은 그 피해자들에게 환불이건 합의건 해야 돼요. 아하. 그래야 형량에서 감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민사적으로 책임지는 것과 형사적으로 책임지는 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영남 씨가 일단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예. 그러면 전시회 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영남 네. 씨가 돈을 받고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는지 아니면 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와서 보십시오. 사가기만 하십시오라고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내가 4시간 투자하고 어찌됐든 내가 뭐 교통비 투자해서 간 분들은 이게 조영남 씨의 그림이니까 거기 보러 갔지 네. 조영남 씨가 10%만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 안 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 부분은 근데 도의적 책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전시회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다만 예. 미술 작품을 그리는 화가분들이 전시회 왜 하나요? 그렇죠. 그림 팔려고 네, 하는 그 거죠. 판매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전시회를 열었다면 혹여 사람들이 사가지 않아도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입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통상적인 전시회로. 예. 그래서 지금 이 대작 논란이 관행이냐 여부 관련해서 사기의 고의만 인정이 된다면 지금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관행으로 그 논란을 떠나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주영남 씨는 뭐 억울하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남들도 다 하는데. 근데 항상 무슨 일 터지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관행인데 그 관행을 누군가는 뿌리 뽑아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 철퇴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행이 도를 지나쳤다, 지나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 그런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관예우 관행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전관예우 괜찮아요? 안 되잖아요. 예. 이것도 미술 작품을 그러니까 아무리 미술계 내에서 이게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설사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예. 아니, 우리는 조영남 씨가 40년 전부터 화투 그림 그려서 화투 그림 조영남 씨가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대가 올라서 그 그림 비싼 값으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린 거였네. 그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관행일지라도 이런 관행은 변화해야죠. 알겠습니다.